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7차시고요.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 두 가지, 화산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지진과 화산 활동이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인데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 축적되어 있던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축적되었다라는 건 쌓여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구 내부로부터 열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땅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때 그 변형이 쌓여있다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지진이고요. 아니면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위쪽에 있는 물체들이 녹을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기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표면을 뚫고 외부로 분출될 건데요. 그렇게 분출이 되면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구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는 지진과 화산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지진대,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하며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동대. 자, 그러면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 30년 동안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실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찾아보면 이런 지도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도, 전세계 지도인데요. 화산 분포나 아니면 지진 분포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다행스럽게도 아주 벗어난 지역에 이렇게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띠를 우리는 불레고리라고 부릅니다. 불레고리. 자, 그리고 이 선들 보이죠? 이 선들은 판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불레고리랑 판의 경계랑 얼추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판입니다. 태평양 판이 중앙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다양한 판들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표시했던 불레고리랑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판의 경계에 있지 않고 판의 경계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편인데요. 우리 주변에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있죠. 여기 일본. 일본을 보면 정확하게 판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진과 화산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지만 지진 활동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지진까지 합치면 판의 경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한 400회 정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꽤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판의 경계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화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산이 우리나라에 두 개 있었죠. 과거형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백두산. 그리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죠. 한라산.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화산입니다. 화산. 지금은 휴식기에 접어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은 백두산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지진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태평양의 경우는 육지와 접한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고 대서양의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 긴 띠 모양으로 집중되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히말라야 산맥 근처 그리고 일본 열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던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판의 경계. 자, 그리고 화산 활동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화산이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화산 활동이 지진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여기 화산섬이고요. 이런 섬들과 관련된 하와이를 직접 나타낸 건 아니지만 섬들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왔죠. 그 이름이 아직도 헷갈려요. 모아나? 아마 모아나일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테카라고 하는 마그마의 신이 하나 나옵니다. 즉 섬들을 만드는 것이 화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지역, 열점이라고 불리우는 지점에서 이런 화산섬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아마 이쪽이 화산지역일 겁니다. 화산지역. 그리고 이런 특정한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특정한 지역들의 공통점,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 지역의 공통점인데요. 이 화산활동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면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지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생각하면 좋냐 하면은요, 우리 라면 같은 거 끓이는 거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보면 기포가 발생해서 불룩 올라오는 지점은 냄비에서 특정 지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운데에서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 내려갈 겁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지역처럼 내부 에너지에 의한 막대한 열이 올라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끌어올라서 올라오듯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이런 멘틀 상승 부분에서 주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화산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진 때와 화산 때는 거의 일치하지만 주로 대륙 주변의 부분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브레고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브레고리에 대한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면 해당되는 영상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사이비 과학처럼 취급을 했어요. 뭐 브레고리에서 뭐 주기적으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마치 종교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 때,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 때,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변동 때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탐구입니다. 문제인식인데, 화산이 분출하면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지구 시스템 자체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각 권이 있었죠? 예를 들어 지권,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여기에서 외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지권에서 발생하는 화산이 수권, 기권,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아마 뒤에 있겠죠? 가나라고 준 거 보니까 이거네요. 요거.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 막대한 구름의 구름처럼 보이는 화산재들이 이렇게 날려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수증기랑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대기 조성을 변화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이름도 어렵네요. 에이아 파들라이 웨퀴들 화산이고요. 외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보라 화산입니다. 이거는 탐보라 화산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터진고 남은 흔적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구성하라. 우리 못하죠? 각자 하세요. 가하나에서 분출하여 발생한 지구 시스템의 각관의 변화를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뒤쪽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화살재가 대량으로 분출되며 대륙권에 공급되었다. 대륙권은 기권이었죠. 기권에 화산재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는 고체 상태의 물이었는데 홍수가 발생하였고요. 화산재가 발생을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고온의 암석 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가지고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돼 버린 영화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재난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 거기에서 초반부에 보면 공항씬이 나오는데요. 화산 폭발이 근처에서 일어났을 때 공항이 어떻게 마비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기온이 왜 떨어질까요? 기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반대로 기온을 올리는 원인은 태양 에너지죠.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온도를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 태양 에너지가 차단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헝가리에는 갈색 눈이 내렸답니다. 갈색 눈.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갈색 물질들이 대기권으로 분출되고 그것이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눈의 형태로 다시 내려온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검붉은색 눈이 내렸고요. 우리 평소에 눈은 흰색인데요. 이렇게 다른 색깔의 눈이 내렸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기의 성분이 변화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양쯔강이 범람하고 고산지대의 기온이 낮아져서 동식물들, 생물권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동사 얼어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북유럽, 미국 동북부, 캐나다 동부에 곡물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고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대기 조성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많이 죽고요. 그래서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 곡물 생산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그래서 자전거가 발명되고 식물 영양학 등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 하나가 주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백두산이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언급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마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라고 하면 지진이나 화산이라고 하는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축적돼서 에너지가 쌓여서 한 번에 방출되는 겁니다. 즉 시간이 길어지면 축적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죠.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겁니다.
이것처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실제로 나왔죠. 뭐 과학적으로는 글쎄요, 매우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재밌게 본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재난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의해서 재밌게 봤지만 과학교사로서의 입장은 별로였어요. 과학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였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폭발하면 재앙입니다. 폭발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재앙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 충분히 막대한 피해를 입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얘기들 앞서서 다 했던 얘기니까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산성비, 수질과 토양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요거죠.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질 정도로 막대한 대기권에 막대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눈의 형태가 약간 차이가 발생했다. 우리가 보던 흰색 눈이 아니라 뭐 갈색 눈이라든가 검붉은 눈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그리고 지구 곳곳에 폭설과 홍수가 내리면 생물들이 자라기 힘들고 생물들이 자라기 힘들면 먹을 것을 확보하기 힘들고 대기근이 발생하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항공기운항 중지 이런 것들은 애교 수준이 될 겁니다. 자, 농작물 공급 부족하여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 우리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한반도를 고집할 그래요. 요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생존을 해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건데요. 아마 남한보다는 북한의 피해가 막대할 겁니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 시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산 분출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자전거 발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살펴보죠. 부정적 영향 역시 많죠. 화산재와 화산가스 분출은 태양빛을 맞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기상이변, 기후변화, 그리고 곡물의 막대한 피해, 대기근이라든가 아니면 생물 자체의 직접적인 타격 혹은 생존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라든가 아니면 그 폭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 영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궁금한 긍정적 영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영향인데요. 긍정적 영향. 화산재가 지면에 쌓이면 식생과 농작물에 일시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옥과 시설물의 붕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피해네요. 부정적 영향이네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생태계의 유익함도 준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화산재는 수세미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구조여서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토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그냥 비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화산 분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백두산에서 나왔던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거죠.
이 녀석이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옆으로 구멍을 뚫어줘서 마그마를 분출시키고 압력을 낮춰서 이 녀석을 줄이자라는 건데 미친 짓이죠. 구멍을 뚫는 순간 이쪽으로 이렇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식은 안 돼요. 이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영화에서 나왔던 건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놔두고 저 압력을 인류가 견디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견디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50년 만에 터져도 인류가 그걸 대응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수천 년 동안 쌓인 에너지다라고 하면 인류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화산물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화산물질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제발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것.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터지면 답이 없어요. 백두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화산은 옐로스톤이라고 불리우는 화산입니다. 옐로스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엄청 넓은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너무 넓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게 다 화산이에요. 화산. 그래서 아마 그거 터지면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거고요. 인류에게는 지독히도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는 대량의 멸종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보자. 그래요. 작은 화산들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대형 화산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근데 상상해봐요. 혹시 압니까? 그 상상이 현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기 있네. 화산 분출을 미리 예측하는 거. 예측해서 화산 활동을 알아보는데 조사, 장비 사용하는 방법들, 감시, 기술국과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만 있잖아요. 예측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터지면 답이 없어요.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대피요령 이야기 하는데 운이 좋으면 살 거고요. 운이 없으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필요 없습니다. 분출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땅이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위로 뭔가가 뻥 하고 솟구칠 겁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빠른 통보체계 구축, 그래서 필요 없어요. 화산의 분출물을 막는 방법 중에는 바닷물을 뿌려서 용암에 흐르는 속도를 늦추는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암담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질이니까 물 뿌리면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는 더 위험해집니다. 이게 바닷물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뿌려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 톤 단위로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확 식힌다라고 하면 모를까, 어줍지 않은 양의 물을 뿌려가지고는 이게 가라앉지 않아요. 도리어 대기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안 돼요. 전제 조건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산에는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 크기가 작은 찌질찌질한 화산들도 있어요. 크기가 작은 찌질찌질한 화산들도 있고, 안정적으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적게 흘러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화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화산들도 존재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화산의 규모는 이제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화산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그 초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화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화산은 방법 없어요. 작은 화산들은 미리 경보 내리고 대피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큰 화산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이런 화산의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산에는 규모가 다 달라요. 화산에는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화산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폭발하듯이 올라와서 뭔가가 떨어져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잔에 잔 넘치듯이 마그마가 스무스하게 내려올 거니까요. 그런 화산들은 보통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는 형태로 나타나지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말 그대로 폭발할 거다라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땅이 이렇게 통째로 들려져서 위로 터져나가는 이런 화산들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화산은 피해 줄일 수 있어요. 작은 화산들 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건 이런 녀석, 옐로우스톤 같은 대규모 화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무인 로봇들을 이용하여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댐을 쌓기도 한다. 무엇보다 화산 분출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산지대로부터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화산 분출과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고속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 있죠. 이제 중앙분리대를 댐처럼 쌓아가지고 화산 용암을 막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 그 정도 규모,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규모 정도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이고요. 직권의 변화 중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한 지점에 축적되어 있었던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일어나는 것이었었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축적되어 있다가 한 번에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텀이 길면 길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위험한 겁니다. 역사상 지구의 역사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말고 지구의 역사상 대규모 멸종 중에 하나가 화산 때문에 일어났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우리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불리우는 시베리아의 그 광활한 영토 전체가 화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베리안 트랩에 의해서 한 번 멸종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구 역사상. 그래서 축적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지구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오늘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뭘 살펴볼 거냐면 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판.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